안녕하세요. 테마광입니다. 이번 시간은 왜 공포를 느끼고 공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포의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포 체험을 할까요? 그리고 공포 영화를 보려고 할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지만 공포에는 숨은 공포과학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극에 민감한 것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폭력, 섹스, 그리고 공포입니다. 폭력은 인간에게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회적인 강제 규범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섹스는 이성적인 판단의 중요한 선택과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동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행동은 가장 쾌감을 느끼며 짜릿하고 동시에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잔인함을 불러오며 섹스는 SM의 기이한 행동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공포의 종류도 엄청 많으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포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으며 인간 스스로 학습된 공포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마걸입니다. 보보인형 실험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이 다른 방에서 보보인형의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 보게 하였고요. 거기엔 망치와 장난감 총이 있습니다. 어른이 사라진 후 아이들을 그 방에서 놀게 했는데요. 아이들은 성인이 하는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동성 간의 모방률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폭력이 어린아이에게 학습되었고 미디어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60년대 초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면서 등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는 부모의 거친 행동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차후 폭력적인 일진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서 조폭이 될 수 있고 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살인사건에서 사체를 유기한 범죄자들 중 태어난 사람 대부분은 공포와 감성을 조절하는 기능인 편도체가 작아지거나 어릴 적에 스트레스로 편도체가 손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공포를 느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눈과 귀로 공포 상황을 감지하게 되면 이것이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감지된 공포심을 조절하기 위해 편도체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를 통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 심장과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를 느끼는 행동은 자연스런 반응이며 이걸 해마가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 방어를 취하게 됩니다. 파블로의 조건반사 실험을 알고 계시죠? 종을 울리고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는 침을 흘립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종 울리고 먹이를 주면 개는 종소리에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먹이를 안 주고 종을 울리면 개는 역시 침을 흘립니다. 종소리가 개의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 유명한 실험은 조건 반사라는 이론을 확립시켰고 이 비슷한 실험을 인간에게 시도한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버트는 생후 11개월 된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의 백지나 마찬가지인 순수한 아이입니다. 처음엔 불을 가까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원숭이, 그리고 개 또한 토끼, 마지막으로 힌즈를 가까이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알버트 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길들이기에 들어갑니다. 알버트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 뒤에 있는 파이프를 쳐서 큰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 후 쥐를 잡으려 할 때마다 파이프의 굉음이 나도록 반복하였죠. 알버트는 깜짝 놀라곤 했지만 쥐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왓슨은 아기 알버트의 공포 반응을 조절한 다음 토끼나 개가 가까이 하면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털로 만든 모피 코트를 가까이 하자 피하고 울려고 합니다. 그 후 산타클로스 가면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실험 이전에 익숙한 산타 가면이었습니다. 왓슨은 그 후 파이프 굉음의 소음이 아기 알버트에게 일정 기간 남아있는지 알기 위해 한 달 만에 동일한 파이프 굉음 소리를 내었을 때 똑같은 반응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기 알버트는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고, 그래서 공포증은 조건부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연구는 심리학 및 기타 학문에 매우 중요한 이론을 확립했지요. 공포도 학습된다는 겁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어린아이에게 주사를 놔서 주사의 아픔을 기억한 아이는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만 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하는 반응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방어를 준비하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 세상을 해석하고 배우는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키너 박사는 상자 안에 쥐를 가두고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통해 관찰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쥐와 병변 즉 편도체 손상된 두 쥐의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쥐는 기계 장치가 움직이자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움직이는 장치 가까이 가는데도 거리낌 없이 다닙니다. 결론은 편도체 손상된 쥐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진 겁니다. 움직이는 장치가 뱀이었다면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편도체를 손상시키면 조건 반응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공포 반응들까지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편도체가 제거된 쥐들은 고양이 앞에서도 경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 이상의 공포 학습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포 반응 학습이 얼마나 진화적으로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할 때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킹스대 수학팀은 공포를 수치로 나타내는 공포수치 공식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공포 영화를 토대로 서스펜스, 사실성, 환경, 피, 진부한 장면의 요소 변수를 넣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이 공식에 공포 영화 10편을 적용한 결과 역대 가장 무서운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찰스 디킨즈의 동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심술궂고 짠돌이인 이 영감이 동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고 현재 유령을 만나 자신이 몰랐던 일들과 자신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모습을 보고 미래의 유령을 만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이야기는 스크루지 영감이 느낀 공포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체험 후에는 착한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공포를 느끼고 대처 방안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공포 체험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제가 명동에서 공포 체험을 주관했을 때 어떤 여성이 어머니를 데리고 공포 체험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한 엄마를 지켜보다가 함께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고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포 체험에서 소리 지르고 무서움에 놀라는 행동 후 긍정으로 변화되었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난린이 분비되고 극한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을 때 자신이 안전하다는 안도심에서 오는 즐거운 쾌락을 맛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엄마는 명랑해졌으며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공포 체험으로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는 말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공포 체험은 그 외에 데이트하는 연인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서먹하던 새로 만난 연인들은 공포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체를 밀착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의 겁먹은 표정을 본 남성은 더욱 여성을 사랑스런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놀라서 심장 뛰는 그 맥박은 극한의 사랑 속에서 뛰는 맥박과 같은 수치입니다. 서로의 가슴 뛰는 그 상황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공포 체험으로 추억이 오래가고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대의 연구자 마기 커와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귀신의 집같이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어트랙션 티켓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포 체험 전과 후 각각 2번에 걸쳐 감정 상태를 체크해서 행복함, 슬픔, 화난 것, 좌절스러운 것, 피곤함, 지루함, 스트레스가 많은, 불안함 등 생각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중 약 80명에 대해서는 공포체험 이후 뇌의 반응인 뇌전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죠. 공포체험 전에 비해 이후에 대체로 더 행복해지고 덜 슬퍼지고 좌절감도 덜하며 덜 지루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등 대체로 긍정적 정서는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과 피로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공포체험 이전에 비해 마음이 불안하고 피로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포체험의 피로해소 또는 회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평소 호러를 좋아하거나 공포와 관련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포 체험 후 무섭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스릴 넘쳤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포 체험이 단순히 공포를 느끼고 많은 소극적인 행위라기보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생산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활동을 함께 관찰한 후 연구자들은 공포 체험이 스트레스는 줄여주는 반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지루함처럼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가 공포보다 훨씬 괴로울 수 있다. 또 정말 파괴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 말고 이미 안전함을 알고 스스로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공포 귀신의 집이나 호러 영화 또는 롤러코스터의 경우 이후 더 큰 즐거움을 가져오곤 합니다. 미지근한 곳에 있었을 때보다 추워서 덜덜 떨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더 큰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통제 가능한 괴로움의 존재가 즐거움의 한 가지 원천이 되는 현상은 꽤 흔한 것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말이 된다는 점이 감정의 세계가 흥미로운 이유가 될 수 있죠.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입니다. 흥분성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도 불리는데요. 분비량에 많고 적음에 따라 인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극한의 불편함을 느끼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공포체험은 우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위기 대처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흉가나 폐가를 탐험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무단 침입의 형법에 걸릴 수 있고요. 범죄자를 만나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후에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체험은 안전하고 페이크, 즉 가짜 현실로 디자인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공포체험은 충분한 오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놀라고 무섭더라도 즉시 기분이 전환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쾌감을 얻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짜 위험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실에서의 위험한 재난 대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포체험은 학습 장소로 대체될 수 있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어트랙션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공포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리스 최고 웅변가 데모스테네는 계단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어둠의 공포증에 시달렸고요. 셰익스피어는 고양이 공포증으로 기피하는 동물이 생겼고,
최근 유명 한 사람에게 특이한 공포증이 알려졌는데요. 오브라 윈프리는 풍선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풍선 터지는 소리가 총소리와 연관되어 공포증이 생겼다고 하고요. 스티브 잡스는 단추 공포증이 있어서 버튼 없는 아이폰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공포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인된 공포증만도 500여 개가 넘으며 세계적으로 인구의 11%, 10명 중 1명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불안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회피는 공포증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회피를 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학습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공포증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과 접촉을 늘려가면서 그로 인한 공포가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포는 몸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적당한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기분도 좋고 집중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면서 짜릿한 자극을 줘 일의 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현명하고 똑똑한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원에서는 할로윈 행사에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놀이와 학습을 중요시하기에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스런 접근을 할로윈 행사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로윈에 등장하는 해골, 마귀알몸, 묘지, 거미, 고양이, 뱀, 호박피, 어두움 등 이런 많은 것들은 공포증에서 느끼는 기피 대상을 주로 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은 해마다 10월 가을에 등장시켜 집 주변을 꾸미고 가장 무섭게 꾸민 장소가 인기 있기도 합니다. 그 집에 아이를 보내서 사탕을 얻어 오라고 보냅니다. 트릭 트릿하면서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위기나 재난을 스스로 극복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 체험 현장으로 코스튬을 입히고 기꺼이 보내는 겁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로 성장하며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는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사리분별을 잘못하여 놓치거나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민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학습된 여러 가지의 경험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중 공포 경험 속에서 온 지혜가 좋은 결말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Very scary. Not anymore. Okay, it was a scary. It was like it shit out of me, out of the there. It's like so scary, gross. Yeah, the girl is very scary. Very scary. Yeah. Remarkable. Thank you. 코로나19의 팬데믹 공포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듯이 적당한 긴장과 공포는 많은 발명품이 나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공포 반응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며 이용하는 나쁜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심한 공포 속에서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긴장과 공포가 아닌 조직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시절에 누구나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덩치 큰 힘센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총이라는 긴장된 도구 때문에 예의를 갖추었고 함부로 미움을 사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질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광활한 대지 위에서 가족을 지키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지만 위기 대처 능력이나 타협하는 능력은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도 공포라는 요소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포 체험을 즐기세요. 그리고 유머를 잃지 마세요. 요즘은 잘 짜여진 오락적 요소와 신기술을 접목한 판타지 호러도 생겨났습니다. 어둡고 무섭기만 한 공포보단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풍부한 볼거리와 함께 즐기세요. 공포가 현실이 아닌 안전한 공포는 쾌감과 소리 지른 후에 후련한 마음속에 재미있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자,
잘 디자인된 공포 체험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오락으로 즐기세요. 해가나 흉가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증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의 대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에 공포 체험을 만드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